여러분들이 풀어주신 문제 같이 풀어보고자 약간의 메모 좀 더 추가해서 자료 만들어 봤습니다. 하원준님이 제시하신 문제, 예제 9번.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A랑 B 행렬이 similar to 하다면은 그것이 equivalent relation 이라는 것을 보여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similar to라는 표현이 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로 M by N 행렬 A와 B가 서로 다른 기저에서 동일한 성형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similar to 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되는 A와 B에 대해서 우린 similar to 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미 많이 풀었던 예제인 거죠. 그래서 A랑 B라는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1001의 베이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 12-1의 베이스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베이시스에서 이 베이시스로 가는 변화는 다음과 같이, 혹은 우리가 Q라고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베이시스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디터미넌트 계산해보면 는 0이니까 가역이라서 P 인버스도 계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A와 B는 시밀러하다고 했을 때 이 식을 만족한다. 이게 주어진 조건이고요. 당연히 그에 대해서 행렬이 시밀러하다면 선형 근원도 시밀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때 우리가 증명해야 될 대상은 equivalent relation이라고 해서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 세 조건은 reflexivity, 그러니까 어떤 A의 매트릭스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 만족한다. 그랬을 때 A랑 A는 similar한 겁니다. 둘째, A랑 B가 similar하면 이 조건 만족하죠.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B는 A와 similar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A랑 B가 similar하고 B와 C가 similar하면 A와 C가 similar하다는 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우리는 equivalent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더 깊은 지식이 있어야 어떻게 의미를 가진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그냥 증명 과정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1번은 i가 항등 확률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1에 곱해도 a, 1에 곱해도 a 등호 당연히 성립하겠죠. 둘째, 시메트리라고 해서 a랑 b가 similar 하면 b도 a랑 similar 하다. 그럼 우리가 이게 주어진 바죠. 빨간색이 주어진 바라고 했을 때 빨간색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P가 이렇게 적혔다는 것 자체가 인버티블 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 수식에다가 살포시, 왼쪽 수식, 그러니까 요 각 수식의 왼쪽에다가 살포시 P 인버스를 이렇게 곱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변에 똑같은 매트릭스 곱했으니까 등호 성립해야 되죠. 똑같이 각 수식의 오른쪽에다가 그냥 P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이제 왼쪽은 뭘로 탈곡구했죠? 좌변은 P 인버스 AP로, 우변은 얘가 항등이니까 그냥 B로. 그럼 이거 그냥 적는 수순만 바꿔놓고 보면 결국 B랑 A가 시밀러하다라는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A랑 B가 시밀러하면 B는 A랑 시밀러하다. 둘째로 A는 B랑 시밀러하고 B는 A랑 시밀러하면 그 주어진 바를 빨간 하이라이트 여기까지는 자명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원래 주어졌던 A와 B의 similarity에 대한 식에서 B 자리에다가 요 식을 대신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적히죠. 그러고 나면은 PQ만 딱 묶어가지고 얘를 그냥 U라는 어떤 매트릭스로 봤을 때 앞단은 U, C, 그리고 뒷단은 C, U의 인버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힙니다. 그러면 이 P가 어떤 특정을 P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매트릭스든 인버티블 하기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P 그냥 U 대신 P로 적어도 되는 거예요. A랑 C에 대해서도 인버티블 하다, similar 하다라는 원래의 표현은 돌아왔죠. 결론적으로 similarity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A랑 B가 similar 하면 B랑 C는 similar 할 때 A랑 C도 similar 하다라는 표현을 만족하는 게 similar 라는 표현식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similar 하다는 것은 A랑 B 매트릭스가 similar 하면 그건 equivalent 하다라고 증명 가능하다라고 설명한 바입니다. 어, 두 번째는 좀 더 약간 눈에 잡히는 예제들이고 제가 많이 풀었던 예제들이라 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지나가자면은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y 1001이라는 기존의 베이시스에서 y는 x를 따른 요
파란색이 기존의 베이시스라면 빨간색이 기존 다른 베이시스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파랑에서 빨강으로 이렇게 베이시스를 바꾸는 파랑에서 빨강으로 어, 네.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바꾸는 건 사실 원래 빨강에서 파랑으로 바꾸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Q라는 행렬을 통해서 베이시스를 바꾸는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둘째로 우리가 관심 갖는 바는 서로 다른 베이시스에서의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인데 그것은 아마 설명해 주셨을 텐데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혹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은 요런 표현인데요. 익숙한 표현은 다음과 같은 표현인데 왜 이렇게 적어주셨냐? 궁금한 것과 찾아가야 할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원래의 베이시스에서 1001 XY 좌표계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는 베타 프라임, 바꿔놓은 베이시스에서의 변환이에요. 왜 바꿔놓은 베이시스에서 변환이 이렇게 알려져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직선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시킨다고 하면은 동그라미에서 별표로 가는 건데 빨간색 성분은 그대로 있고 파란색 성분은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의 연산을 통해서 빨간색 성분은 그대로 있고 빨간색 성분은 그대로 있고 파란색 성분은 부호가 바뀔 겁니다. 똑같이 프로젝션에 대해서도 되게 잘 풀어주셨는데 T 베타 프라임만 수직이 바뀌었어요. 왜? 빨간색 성분은 그대로 있고 파란색 성분은 0으로 보내버리니까. 어떻게? 요렇게 프로젝션 시키면 빨간색은 그대로 있는데 파란색 원래 존재했던 성분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점상의 위치로 표현하겠다. 이 때문에 아까 A번 문제와 B번 문제의 차이는 T 베타 프라임에 들어갈 수식이 행렬이 100-1냐 1000이냐 두 개뿐입니다. 다음으로 신차원 학생이 주신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잘 풀어놓으셔서 혹시 보실 때 도움이 되고자 복습 삼아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놨고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거는 요겁니다. 요거.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이번엔 주어진 거는 원래 베이시스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바뀐 베이시스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서 아까 문제랑 식의 형태가 살짝 다른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Q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조건에서 Q는 이미 111 요렇게 Q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Q 인버스 그리고 원래 베이시스에서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Q까지 곱해주면 되는데 그냥 이건 매트릭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Q 인버스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를 복습 삼아 그냥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구해주시면 Q 인버스가 계산된다는 점 생각해 놓으셔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주신 거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요. 어, 손상원 학생이 풀어주신 문제는 어떤 XY 평면에서 용수철이 이렇게 달려있고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친구의 Y좌표, 요 0이 용수철의 그 가장 기본적인 델타 X 제로인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당겨 올라가면 힘은 윗방향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Y랑 마이너스 KX 이건 근데 좀 더 일반적인 표현형이고 이 좌표계에서는 마이너스 KY만큼의 힘을 받을 것이고요. 그것은 그 물체의 실제 F는 ma 이상의 가속도와 관련된 R자임이 될 것입니다. 더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여기까지 등식이 성립하고요. 그거 이항하면 여기까지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때 리니어 오퍼레이터와 관련된 관점에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되게 주의해야 될 거. y 프라임 프라임 더하기 n분의 k y는 0이네요. 그러면 이 행동, 이 행동이 왜 d제곱 더하기 n분의 k d가 아니라 그냥 d냐? d라는 거는 미분 한 번 해라. d제곱은 미분 두 번 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n분의 k 곱하기 y는 미분을 몇 번 했나요? 미분 안 한 거죠. 그냥 상수 배만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행위에다가 y를 넣어주면 y 프라임 프라임 더하기 n분의 k y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근이 되는 y를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그와 관련된 특성 방정식으로 풀면 된다고 했죠. 얘를 다항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 다항식의 근은 이렇게 되죠. 그럼 그 다항식의 근을 익스포넨셜의 개수로 넣어서 해보면 y라는 솔루션이 계산된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익스포넨셜이라는 표현식을 오일러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풀어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진웅 님이 엑서사이즈 9에서 증명을 해주셨는데 이 증명이 사실 그냥 읽어보면 뭔 소린지 잘 감이 안 와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파란색이 그리고 빨간색에 대해서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 돌아오는 화살표 둘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파란색이라는 건 t, n에서 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리니어하다라는 것이 파란색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파란색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이게 리니어함을 보여야 되고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려고 한다면 리니어하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빨간색은 t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fn에서 fm이 fn의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리니어 펑셔널로 존재한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즉 t가 리니어 할 때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가 리니어 하다면 이것도 성립을 하겠죠. 그때 tx가 m에 속하니까 그 성분을 이렇게 분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t가 리니어한 것 뿐이고요.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사실 t1들이 리니어 펑셔널들의 구성 원소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보여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 ti에 해당하는 fi들을, 그러니까 ti에 대응되도록 fi 하나하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딸깍하고 풀린다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i번째 fi는 gi라는 듀얼 베이시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우린 fi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였죠? t가 리니어하다는 것이 주어져 있고요. gi는 듀얼 베이시스 중에서 i번째 함수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x 자리에 알파 x 더하기 베타 y 대입하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냥 이건 대입한 거고요. 이때 t는 리니어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때 gi 역시 리니어 펑셔널의 듀얼 베이시스로서 똑같은 성질 이렇게 만족하고요. 리니어하니까 이렇게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리니어 펑셔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이 아까 저희가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글이 되도록 한 fi로 두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알게 되었다? 얘랑 얘가 같잖아요. 그럼 우린 얘네들을 리니어하다고 하니까 fix는 리니어한 겁니다. 그래서 fix는 gi, tx가 되도록 모든 i를 하나씩 매칭해서 세팅해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가 리니어 펑셔널이 된다. 라서 증명 더 할 필요 없다로 말이 끝나는 거고요. 둘째 반대 방향은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리니어 펑셔널의 구성 원소인 fi부터 fm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tx가 왜 리니어일까? 그거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t 알파 x 더하기 베타 y가 t 알파 tx 더하기 베타 ty가 된다는 거 보이면 훨씬 쉽게 끝나잖아요. 그때 tx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해 놓고 그게 리니어하게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때 이 친구들 리니어 펑셔널의 구성 원소죠? 각각이 리니어하죠? 이렇게 표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찢어놓고 보면은 ATX, BTY로 왜? 그렇게 표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구분해서 표현해 줄 수 있고 결론적으로 T라는 것이 리니어하다는 거는 간단하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간단하게 증명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김혜성님이 제안해 주신 문제인데 얘는 V가 3차원짜리 벡터 공간일 때 F1, F2, F3가 V스타라는 듀얼 베이시스의 죄송합니다. 그 듀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된다면 그러니까 F1, F2, F3가 베이시스라면 그때 원래 공간인 벡터 스페이스 V의 베이시스를 찾아보자 인 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이 첫째,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지 증명해야 되고 그러려면 3차원 공간에 대해서 디멘션 V가 3차원이니까 V스타도 3차원이죠. 그럼 일단 개수는 합격이에요. 3개인 거 오케이. 그럼 뭘 더 확인하면 되죠? 얘네들이 인디펜던트인지 확인하면 되고 디터미넌트 돌려서 0 아니니까 베이시스가 되는구나. 일단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V스타의 베이시스가 F1, F2, F3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듀얼 베이스, 그에 대응하는 원본 베이시스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듀얼 베이시스의 정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자면 A를 이렇게 적어두고요. F1, F2, F3를 행렬로 표현한 A를 이렇게 적어두고요. 그거에 대해서 V1, V2, V3 이렇게 줄지어 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파란색 곱하면 뭐가 나오죠? 1행 1렬 나옵니다. 그리고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곱하면 2행 1렬 나오고 빨간색 이렇게 곱하면 3행 1렬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응되는 식이 뭐죠? 이 열 벡터는 꾸준히 V1이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인풋으로 넣어준 건 V1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하이라이터는 우리 뭐 한 거죠? F1 함수식이었죠. 노란색은 F2 함수식이었죠. 빨간색은 F3 함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식을 어떤 듀얼 베이시스에서 정의해서 관찰해 보면 100이라는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매트릭스 관점에서 이렇게 곱했더니 100 나왔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1행 1열 1, 2행 2열 0, 2행 1열 0, 3행 1열 0이죠. 똑같이 반복해보면 V2에서 반복, V3에서 반복해보면 매트릭스 차원에서 그 결과물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랑 뭘 곱했을 때 A 매트릭스와 V1, V2, V3 열 벡터를 합쳐놓은 매트릭스, 두 매트릭스 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뭔 소리예요? 이 빈자리는 A의 인버스다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추가 설명됐으면 받아들이기 편하실 것 같아서 왜 A 인버스를 통해서 V의 기절을 찾을 수 있는가를 설명드렸고요. 실제 계산은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역행렬 계산 돌리면 되고 이게 다른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계산하기 불편합니다. 아무튼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쭉 정해주신 문제들 풀이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